안녕하세요. 치아구조대 대장 연재용입니다. 치과에 방문해서 잇몸 치료가 필요하다는 말을 어렵지 않게 들으실 수 있을 텐데요. 잇몸 치료에 대한 궁금증을 오늘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치아를 감싸고 있는, 뿌리 쪽을 감싸고 있는 지지하는 잇몸을 치주 조직이라고 하고, 이 치주 조직에 염증이 생기는 것을 치주염이라고 합니다. 우리가 흔히 풍치라고 말하는 것인데요. 성인의 80~90% 정도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성인이 치주 질환을 가지고 있습니다. 잇몸에 염증이 왜 생기느냐 하면 치아의 표면에 치태와 치석이 생기면서 세균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게 되는데요. 이런 세균들이 만들어내는 것들이 주변 잇몸을 파괴하는 것, 이 과정을 치주질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잇몸 치료는 치아 주변에 붙어있는 세균이 증식하기 좋은 이런 더러운 환경을 깨끗하게 만드는 과정을 잇몸 치료라고 할 수 있고요. 염증의 정도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 그렇다면 치주염, 잇몸 염증 치료를 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? 잇몸 염증을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는 엑스레이 소견과 임상적 소견을 종합해서 결정하게 되는데요. 치아와 잇몸 사이에 치주낭이라고 하는 주머니의 깊이를 보고 판단하게 됩니다. 이 깊이에 따라서 외과적으로 치료할 것인지 비외과적으로 치료할 것인지, 심한 경우에 이 치아를 발치를 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도 내리게 됩니다. 지금 그러면 치주낭 측정 검사를 하는 것을 모형을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 모형을 환자의 입 안이라고 해볼게요. 지금 앞니가 하나 빠져 있고 어금니도 군데군데 빠져 있는데요. 치주 염증의 정도를 측정하고 판단하는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. 엑스레이를 이용해서도 결정할 수 있고, 또 우리가 입안에서 치주낭의 깊이를 측정해서 치주염의 진행 정도, 치아의 상태를 평가하게 됩니다. 우리의 치아와 핑크색 잇몸으로 연결되는 부위, 이 부위가 이 치아랑 잇몸이 이렇게 밀착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잇몸과 치아 사이에 홈이 있어요. 이 홈을 우리가 치주낭이라고 하고, 이 홈의 깊이를 기구를 이용해서 측정을 하게 됩니다. 잇몸에 염증이 별로 없는 경우에는 주머니의 깊이가 그렇게 깊지 않고요. 염증이 진행이 되고 염증이 심한 경우에는 이 주머니의 깊이가 점점 깊어지게 됩니다. 그래서 한번 하는 시범을 보여드릴 건데, 이 기구는 치주낭을 깊이를 측정하는 치주 탐침, 또 프로브라고 하는 기구이고요. 이렇게 가늘고 끝이 뭉툭한 금속으로 되어 있고, 우리가 이거를 잇몸에 치주낭에 넣었을 때 그 깊이를 측정할 수 있도록 길이에 따라서 마킹이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치주낭 측정 기구를 치아와 잇몸 사이에 이 홈에 이렇게 넣어봐서 이게 어느 정도 깊이로 들어가는지를 측정을 하게 됩니다. 우리가 잇몸 상태가 염증이 심한 경우에는 이 치주낭 탐침이 이 안쪽으로 이렇게 쑥 들어가게 되고요. 이런 경우에는 이 부분에 염증이 심하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.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 치주낭이 깊은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, 다른 데는 괜찮은데 특정한 포인트가 이렇게 쑥 들어갈 수도 있어요. 이런 경우는 이 경우에 따라서 치료 진단과 치료의 접근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. 또 우리가 잇몸에 염증이 있는 경우에 대표적인 증상이 붓고 피나고 아프고 한 것인데, 치주낭 측정 검사를 할 때도 비슷한 상황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. 우리가 건강한 잇몸의 경우에는 치주 탐침을 부드러운 압력으로 이렇게 측정을 할 때 피가 나거나 아프지 않아요. 근데 우리가 잇몸에 염증이 있는 경우에는 이 치주 탐침을 할 때 통증을 유발하거나 이렇게 살짝 건드리기만 해도 그 부위에서 이렇게 빨갛게 피가 올라오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 탐침을 이용해서 잇몸의 염증을 진단하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. 네, 그러면 우리가 치주낭 측정 검사를 하는 데 있어서 실제로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면, 우리 치아의 면이 이 입술과 뺨을 향하는 쪽이 있고 혀와 접하는 면이 있는데요. 이 각각의 면에 대해서 가운데, 그리고 앞쪽, 안쪽 이렇게 세 군데 정도 포인트를 측정을 하게 됩니다. 이렇게 부드럽게 따라가면서 이 가운데의 깊이를 측정하고, 또 이 반대쪽의 깊이, 그리고 지금 입술 쪽을 측정했으니까 이 혀 쪽으로 넘어와서 이 부분의 깊이, 그리고 이 가운데의 깊이, 지금 이 모형의 경우에는 이 입천장 쪽의 가운데가 다른 부위에 비해서 조금 깊은 느낌이 있고요. 또 이동해서 이 부분의 깊이를 측정하게 됩니다.
있습니다. 그래서 총 한 치아에 대해서 6곳의 깊이를 측정을 하게 됩니다. 이렇게 치주낭이 깊어지지 않도록 하는 방법, 잇몸의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은 특별할 것은 없습니다. 보통 알고 계시는 예방법인데요. 첫 번째, 매일 최소한 2번은 제대로 이를 닦는 게 필요하고요. 또 불소가 함유된 치약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. 그리고 치실을 정기적으로 사용하시는 게 치주질환 예방에 도움이 되고요. 또 담배는 잇몸 건강에 좋지 않으니까 담배를 피지 않는 것이 좋겠고요. 또 당이 들어간 음식과 음료를 줄이는 것이 좋겠습니다. 사탕이나 당이 들어간 음료를 마시게 된다면 바로 물을 마셔서 입안을 헹궈주는 것이 좋겠고요. 마지막으로 치과에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전문가의 관리를 받는 것이 예방법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. 저는 스케일링은 꾸준히 받고 있고요. 제 직장이 치과다 보니까 스케일링은 자주 꾸준히 받고 있고요. 저도 이제 중년의 나이가 되었기 때문에 잇몸 염증이 가끔 생기기도 합니다. 그래서 이 부위에 마취하고 하는 잇몸 치료를 받아본 경험이 있는데요. 스케일링이나 잇몸 치료를 받게 되면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. 이가 손상되는 거 아니냐, 치아 사이사이에 구멍이 넓어지는 것이 아니냐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, 이러한 걱정보다 스케일링과 잇몸 치료는 이득이 훨씬 큰 치료입니다. 치아 사이사이가 깨끗하지 않은 세균이나 치석으로 메워져 있는 것보다 깨끗하게 비워져 있는 것이 잇몸 건강에는 더 유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치과에서 말하는 잇몸 치료, 오늘 궁금증이 좀 풀리셨나요? 아직 궁금한 게 남아 있거나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달아주세요. 제가 댓글을 보고 추가 영상에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.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